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시오 팀의 진수민입니다. 저희 팀은 데이터로 보는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에 대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팀은 비트코인의 특성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팀원은 박순종, 이솔민, 배서준, 그리고 저와 하서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금일 발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가진 비트코인 데이터 분석의 배경 설명, 그리고 분석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본 발표 내용은 비트코인 데이터 활용을 통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이해와 연구의 주 목적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예측이나 투자 조언 혹은 투자 권유가 아님을 명확히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비트코인 데이터에 주목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실물이 아닌 디지털로 생성되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로 모든 공급과 거래, 그리고 소유 현황을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자산과 차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블록 생성과 함께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 안에 담긴 트랜잭션 등의 정보를 통해서 공급량과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둘러싼 여러 주체들이 있죠. 거래소나 채굴자, 기관 등의 움직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편으로는 또 자산으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도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기관 투자자뿐 아니라 새로운 참여자들의 진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화면 왼쪽에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ETF 승인 이후에 GBTC를 제외한 일별 AUM이 벌써 $10빌리언 달러를 넘었고, 온체인 보유량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관 투자자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증가한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기관 투자자의 지갑은 1000개 이상의 BTC를 보유한 지갑으로 정의를 했고요. 이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들이 최근 1년 동안 한 3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더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가세는 최근 한 달 동안 더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금이나 주식, 채권 등 다른 자산들과는 굉장히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 새로운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는 단기간 내에는 이런 변동 현상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본 최근 5개년 동안의 전체 자산의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왼쪽에 있는 그 상관관계 매트릭스를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낮은 상관관계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 자산으로서 그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분산 수단으로서의 매력적인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피델리티가 자산 배분 펀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약 1% 비율로 편입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흔히 금이라고 많이 비유가 되고는 합니다. 대표적인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을 하는 마치 금처럼 비트코인도 점차 가치 저장의 기능을 하는 자산으로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2024년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반감기라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급과 수요의 변화 속에서 비트코인이 정말 자산으로서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었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데이터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게 어떤 데이터이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좀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분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은 다음 과정과 같이 아주 긴 프로세스를 사실 거치게 되고요. 분석 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수집부터 전처리, 분석, 그리고 결과 도출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을 뒤에서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내용 공유에 앞서서 일단 온체인 데이터에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에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온체인 데이터가 무엇인지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트랜잭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누구나 볼 수 있어도 사실 그 로우 데이터 자체를 활용하거나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블록체인에 담긴 복잡한 형태의 정보를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해야 하고 분석을 또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라벨링 정보나 시장 정보 등 오프체인 데이터와 통합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런 수집, 처리, 분석, 활용에 걸친 단계별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이 단계마다 블록체인 데이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들을 이용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크립토컨트나 듄, 오케이링크, 블록체인.com 등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에서 그 CSV나 API 등의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는 이 다양한 소스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일별 단위로 수집한 마켓 데이터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통합하였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가공하고 또 가설 기반의 신규 피처들을 생성하였고요. 이런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셋을 생성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지속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국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채굴자들의 경제적인 인센티브로 결국 운영이 되는데요. 이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채굴자가 일정 수준의 수익을 유지할 수 없다면 채굴을 중단하고 네트워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채굴자의 인센티브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채굴자 수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채굴자 수익은 바로 블록 보상과 거래 수수료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블록 보상은 채굴자에게 주어지는 새로 생성된 비트코인으로 채굴자들의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공급이 특정 주기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 보상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앞서 말한 그 블록 보상이 장기적으로는 지속 감소하기 때문에 채굴자들은 점점 더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는 BRC20과 같은 그 오디널스로 인한 거래 수수료 증가가 비트코인 생태계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낮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없으면 채굴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뿐 아니라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저희는 블록 보상과 거래 수수료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트코인의 지속 가능성을 고찰해 보고자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곧 4월에 예정된 반감기는 공급 감소로 인해서 채굴자 수익의 큰 부분인 블록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2,100만 개로 완전히 한정되어 있고 현재 2월 기준으로는 약 93%에 해당하는 1,962만 개가 공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4년마다 반감기가 도래하며 4월에는 블록당 3.125개로 보상이 감소하게 됩니다. 채굴자 수익 비중을 차지하는 블록 보상이 줄어들지만 희소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채굴 활동과 가격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가 좀 EDA 한 내용들을 공유 드려보면요. 과거 세 차례 반감기에 비트코인 가격은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채굴자 수익과 네트워크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비트코인의 일별 가격 트렌드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반감기 사이클별로 구분하고 민맥스 스케일링을 통해서 0에서 1에 해당하는 값으로 변환하였고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시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날짜 순서에 맞춰서 겹쳐서 그려보면 이렇게 꽤나 패턴이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약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가격 최고점까지 도달하고 그 이후에는 하락과 상승을 다시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반감기별로 최고가는 92배, 30배, 그리고 8배가 상승하였고 평균 가격으로 고려하더라도 반감기 이후의 가격은 상승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은 외부 요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반감기 이후의 가격 상승은 비트코인의 공급 감소와 희소성을 대표적인 요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플로우라고 해서 총 공급량을 신규 공급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이 반감기마다 신규 공급량의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값이 반감기마다 이렇게 마치 계단형처럼 상승하게 됩니다. 이 값들을 각 로그를 취한 값들 그 가격과의 로그를 비교해 보면 선형회귀 결정 계수라고 하는 이제 R 스퀘어 값이 94%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스타트 플로우 값은 R 스퀘어 값이 92%였는데 채굴자의 보유 비중과 거래소의 보유 비중 값을 통해서 가설적으로 매도 압력에 대한 비중을 좀 반영하여 조정하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상관성이 좀 더 높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가격 변동을 이 스탁 플로우 값이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이클 내에서의 가격 변동은 사실상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채굴을 하기 위한 비용 역시 증가하고 또 채굴자의 최종 수익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채굴자들이 필요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는 해시레이트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전기료나 하드웨어 이런 채굴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역시 증가합니다. 반감기 이후 피크 가격에 도달한 뒤에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굴자들의 이탈이 발생합니다. 채굴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하게 되면서 매도 압력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이는 또 다른 채굴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면서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또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들을 상세히 살펴보면 하락에 이어서 이렇게 해시레이트의 증가하는 속도가 둔화되거나 혹은 급락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규모가 작거나 자본력이 부족한 채굴자들은 수익성에 타격을 입고 자본력과 효율성이 좋은 대형 플레이어들은 조절된 난이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좀 영세한 채굴자들의 인프라들을 인수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다이나믹스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른쪽 그 바 플랫에 보시는 것은 그 21년 그 급락 시점에 채굴자 풀의
비중이 변화한 모습입니다. 월별 채굴풀의 비중을 토탈로 해서 계산한 비중이고요. 여기서 언노운 비중이 좀 많긴 하지만 그 위에 두 번째나 세 번째에 해당하는 채굴풀 비중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진 채굴풀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래프의 맨 위쪽 라인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했던 2022년 당시의 해시레이트 트렌드입니다. 이 해에도 해시레이트가 거의 기울기가 굉장히 높게 한 2배 정도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해서 또 해시레이트까지 같이 감소하더라도 해시레이트는 채굴자들의 다이나믹스 변화로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경쟁력 있는 채굴풀들로 점차 산업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채굴자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비중은 전체 공급량 중에 한 10% 미만인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비중이 줄어들수록 채굴자의 매도로 인한 가격 변동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반감기에 앞선 채굴자들은 미리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하며 블록 보상 감소에 대비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채굴자 보유량도 사이클별로 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에 있지만 이번 최근 사이클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2021년 상승 때 일부 수익화한 이후에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가 2022년 하반기 시점부터 점차 매도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격 상승이나 채굴자 간의 경쟁 등으로 채굴자의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들은 물론 있지만 반감기가 거듭될수록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굴자들의 수익은 거래 수수료에 온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반감기 사이클에 따라서 채굴자 수익 중에 블록 보상이 줄어들고 거래소 수수료 비중은 보시는 바와 증가하였으나 이번 사이클은 오른쪽 분포와 같이 지난 사이클과 조금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 수수료 비중은 평균적으로는 한 5%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다만 작년부터 오디널스 등으로 이 트랜잭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최근에는 한 30% 정도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거래 수수료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채굴자의 수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오디널스와 같이 거래 수요가 늘어나는 점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채굴자 수익도 뒷받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최근에 오디널스로 인한 거래 수수료가 늘어난 효과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거래 수수료 추정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년이며 이 기간이 설정한 이유는 세그윗으로 거래 수수료가 낮아졌기 때문에 해당 트랜잭션 비중이 80% 이상의 시점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트랜잭션 중에 오디널스 트랜잭션의 비중을 네트워크 혼잡도로 정의하였고 가격, 일가격 변동량, 오디널스 외 전체 트랜잭션 수도 영향 요인으로 변수로서 정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모델은 캐나다 은행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여서 저희 프로젝트에 맞게끔 벤치마킹한 것이고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황색인 일반 트랜잭션 외에 오디널스 트랜잭션의 비중이 높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링을 통해 얻은 개수를 해석해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1% 증가할 때 피레이트는 0.91% 상승합니다. 그리고 오디널스 트랜잭션 비중이 1%포인트 상승에 따라서 피레이트는 2.22% 상승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지난 2년과 유사한 수준의 채굴자 수익, 즉 바이트당 0.17달러를 유지할 수 있는 가격과 오디널스의 비중을 시뮬레이션에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오른쪽 테이블에 정리된 것처럼 오디널스 비중이 높을수록 거래 수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더라도 채굴자의 수익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디널스와 같은 비트코인의 거래 수요는 거래 수수료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격과 좀 상호 보완하면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저희는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이 가지는 의미와 그리고 그 특징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에 비해 모든 내역을 데이터로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으로서의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근거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채굴자 수익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에 따라 블록 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희소성이 높아지겠죠. 희소성에 따라 가격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채굴자의 수익과 네트워크 보안성을 위해 거래 수수료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디널스와 같은 트랜잭션의 수요로 네트워크 이용이 활발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시뮬레이션을 해서 본 것과 같이 현재 수준의 수익을 유지하려면 반감기가 지날수록 가격이 훨씬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곧 사용자들이 그 거래 수수료를 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할 텐데 과연 그만한 수요가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사용자들의 수요 그리고 그 거래 수수료를 위해서 비용을 낼 수 있는 가격과 채굴자가 비용 감당한 가능한 수준 사이에서 평형 가격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에너지 절감이나 효율화와 같이 채굴이 어떤 하나의 산업으로서 성숙하는 부분도 물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분석은 비트코인 온체인 그리고 오프체인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 시각화 방안, 모델 활용하는 유즈 케이스들을 제시하였고 이 부분을 통해서 보다 쉽게 분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안내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